자리에 새잎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기나긴 겨울을 벗어난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은 이제 정말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도 여기저기서 꿈틀대는 내란의 잔부를 완전히 진압하고 더 푸르러질 봄, 빛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이지은의 직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약간 네. 네. 저 밑에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 꽃무늬 가방까지 나오네요. 그러네요. 살짝 넣어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아까 휴지 네. 치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지난 4일 결국 파면이 됐죠. 이러한 윤석열의 파면을 이끈 주역은 바로 우리 국민이었는데요. 오늘은 빛의 혁명을 이뤄낸 우리 국민의 눈부신 성과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빛의 혁명을 가장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구본기 촛불행동 상인 공동대표님, 그리고 그 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주신 이호 촛불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여기 오늘 MTV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본기입니다. 위대한 촛불 시민들 모시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을 잘해서 제가 네. 맨날 이렇게 같이 출연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인천 부평갑에서 그 전국 대의원을 맡고 있는 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이 파면된 게 지난 4일이잖아요. 오늘로 딱 14일이 됐습니다. 두 분은 윤석열 파면의 순간을 어디서 맞이하셨는지. 같이 있었습니다. 아, 집회 현장에서 같이. 네, 집회에 어떠셨어요? 일단 위치가 달랐어요. 아, 네네. 보통 거기 모이셨잖아요. 안국역 앞에 많이 네네. 모이셨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 앞에 있으니까. 네. 네, 저희는 촛불 행동은 선봉대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날 촛불 행동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네, 했었죠. 네, 네. 만약에 그게 이제 잘못되면 넘어가려고 아, 네, 바로 네. 가자. 네, 네, 네. 하고 잡혀가는 게 대수냐. 맞다. 맞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잡으러 가야지. 그쵸, 그쵸. 네, 네, 네. 저희가 항상 표방을 했었던 게 최전선에서 싸운다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헌재 바로 앞에 집회 현장을 저희가 지키고 있었고 원래 네, 편여 집회 네.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시민들이 거기에 오시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떤 단위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 그 뜻을 네. 같이 하시는 시민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있었어요. 네, 그럼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호도 여러분과 외치는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파면 확정지 있는 주문 우리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작합니다. 윤석열 윤석열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3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된 지 1059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아, 다시 봐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위원장님 네. 어디 계셨었어요? 그때? 저는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한 10분쯤
뒤부터 이제 방송이 시작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있는데 파면 하는 순간 눈물 와. 바로 울었어요? 그 저는 영상 사실 있었잖아요, 영상. 앞부분부터 눈물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 그렇지. 앞에 이제 네. 문장 들으면서 아 이건 100%다. 이거 8대 0이다 네.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눈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상 봤어요. 아 보셨어요? 보시는 거. 그래 영상이 또 있었어요? 엄청 네. 돌아다녔어요. 그래요? 그거. 오, 네네네. 나중에 봐야 되겠네. 저 앞에 계시던 분이 그걸 또 찍어주셔가지고 하면 하는 순간 카페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소리 지르고 그쵸. 완전 네. 그랬었죠. 위원장님 눈물 많은 눈이세요. 눈물 진짜 많아요. 네. 한 영화 볼 때는 거의 100% 울고요. 울 준비는 되어 있다. 네, 울 준비가 돼 있고 남들 울면 무조건 따라 울고 100명 중에 한 명이 울면 그 한 명이 저예요. 무조건 울어. 그래 보이세요. 지금도 그렁그렁하세요. 맞아요. 저 댓글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루비별님께서 구본기 소장님, 이호 작가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해피007님 직설 시작하네요. 반가워요. 하트뿅. 네, 서진원님은 행진은 2호차, 유튜브는 2호TV. 아, 크리스탈님, 우와 촛불. 산타님, 이지은 위원장님 영상 봤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스피도님은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 선거, 내란 반란 매국 부패 세력과 내란 수계당 심판 선거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12.3 내란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셨는데요. 사실 우리 촛불행동에서는 그 전부터 광장을 또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3년 가까이 계속 이어져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집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얼마나 된 건가요? 사실 날짜를 세지 않고 집회를 했던 건 훨씬 더 전이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1회입니다라고 날짜를 세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3개월 후. 그게 네. 며칠이죠? 그때가 2022년 8월. 8월. 맨 처음에 시작한 건 그 이제 그 회차 없이 네네네. 2022년 3월 26일. 그렇죠. 아, 그때 그러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네. 네. 그래서 막 그 통이동에 그 인수위 사무실이 있었죠. 네네네. 행진하고 그랬어요. 그, 그냥 그만두라고. 그때 나왔던 저희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만해라. 그렇죠. 딱 네, 좋아요. 네. 그때 나왔던 구호가 그래서 선제 탄핵이에요. 아, 선제타네. 그래서 윤석열 측이 날짜까지 딱 명시하잖아요. 그 네네네. 나와가지고 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럼 선제 탄핵이라고 말을 했다. 그게 저희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8월달에 이제 첫 집회하면서 그때 나왔던 저희 구호가 참을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몇 개월 됐는데. 3개월 됐는데. 아니, 그때 탄핵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나라가 안 망가졌죠, 진짜. 근데 3개월 만에 어떤 분들은 끝냈으면. 너무 일찍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검찰 독재 정권이잖아요. 그럼요. 그걸 보고 어떻게 참아요? 맞아. 그래서 3월 달부터 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제가 그날 잘못 나간 거예요. 그날이라니요? 대선을 하느라고 집에를 못 가서 네. 너무 미안해가지고 와이프하고 데이트를 나갔어요. 경복궁으로. 네네.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이렇게 행진이 이렇게 오길래 네네. 저게 뭔가 했더니 그게 그 행진이었어요. 아, 저희 촛불행동. 행진이요. 네. 사진 한 장만 찍어줘.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어줬는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원래 사진가가 본업이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원래는 제가 그 영어학 전공이거든요. 영어학. 그래서 변형생 성문법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그 강의하고 있었는데, 아,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네. 원래는 영어를 가르치시다가 그날 촛불행동을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은 그 전부터 찍었는데. 아, 사진은 그냥 취미로 이제 요번 찍으셨는데. 촛불은 이제 그 괜히 데이트를 잘못 나가가지고. 데이트를 괜히 잘못 나갔어. 그래서 이제 부부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데이트를 나가지 마라. 인생이 바뀐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러시군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윤석열 그 정부 들어서기 이전부터 집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구호가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도 했는데 거기 진심이 담겨 있어요. 음.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투쟁을 한 게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네. 그 전부터 누적된 거예요. 가령 가깝게는 이제 2016년에 박근혜 탄핵 그렇죠. 집회부터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쉬지 않았어요. 언제 또 싸웠냐면은 2019년에 그렇죠. 19년에 소위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네네. 그때부터 정세를 계속 관찰하시면서 광장에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냐면은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를 검찰 쿠데타다라고 규정을 하신 시민들이 계셨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제 탄핵을 해야 된다. 윤석열이 나오니까. 근데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민들은 뭐라고 규정하겠습니까? 검찰 쿠데타 성공했다. 그렇지. 끌어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볼 게 아니라 시민분들의 이 정세 인식이 어떻게 다져졌는지를 볼 너무나 필요가 정확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정확했어.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하지 못했었고 잘 몰랐었죠. 근데 사실 시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이미 교육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차근차근히.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정치권이 한 발 느리잖아요. 네, 네. 볼 게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은 먼저 얘기를 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정치권은 따라오고. 네. 이제부터는 정치권도 좀 이렇게 속도를 맞춰서 같이 가면 시민들이 분통은 안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장에 자주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자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덕수 우리 그 대통령 권한 대행님 대단하시잖아요 요새. 아주 그분이 그냥. 이제 그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어요. 택시비 얼마냐 그랬더니 1,000원이요. 버스비 얼마냐 그랬더니 뭐 택시보다 좀 크니까 2,000원 아닐까요? 어머. 이렇게 얘기한 적이 네, 한번 네, 있었어요. 네. 얼마나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렇죠. 그 생활 자체를.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나 막 임명한다고 했다가 이건 발표입니다 했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들하고 정치인들이 어떤 교감이 없거나 아니면 대화가 없으면 이 계속 잘못된 정치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계속 괴리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것 우리 같아요. 작가님은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집회 사진도 많이 찍으셨지만 또 민주당 의원님하고도 사진을 또 많이 찍고 작업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 네. 보니까 네네. 열기도 뭐 이런 사진들 사진전 뭐 이런 거 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사진 제가 몇 개 준비한 거 있는데 네네 보여주세요. 한번 볼까요? 오 요거- 추미애 의원님. 지난번 그 이제 대선 우리 민주당 경선 때 네. 그때 제가 추미애 캠프에 있었어요. 아 그 사진을 제가 다 찍었었는데 네네. 이제 요게 그 어떤 세트장에 가가지고 뭐 누구를 뽑아라 무슨 이제 홈쇼핑 같이 아. 해서 이렇게 그 이제 컨셉이- 촬영하는 날 컨셉이 그런 촬영하는 날. 거구나. 근데 네, 이제 네. 전날 뒷얘기를 이제 지난번 거니까 뒷얘기를 전하면 저거 찍고 나서 후보님들이 다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짜증을 그래요? 내셨어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계속 한 거 반복하고 막 하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지난 대선 때는 이렇게 있었고요. 네. 어머. 이게 그 대선 끝나고 나서 네. 되게 수척하셨잖아요. 그러네요. 살이 쏙 빠지셨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에 그 아마 보궐선거였죠. 네, 보여걸서 개항에 나오셨을 때. 아 개항에 나와서 그 개항산에서 이제 나 나갑니다 하고 그 선언하신 선언, 날. 지지- 이제 출마 그날 선언. 사진인데 너무 마르셨어요. 그러네요. 마르셨네요. 그 사진을 일부러 골라 오신 거예요, 지금 작가님이? 저거를 골라 오신 거예요? 나름 네. 골라 오신 것 아, 같아요. 너무 좋다. 앞에 그 추미애 의원님 사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평상시에 보는 그 비장하거나 어두운 사진이 아니라 캐주얼하게 밝으니까 네, 네, 예, 예, 눈이 맑아지네요. 근데 저 때 사진 보면 아우 사람이 저렇게 마를 수도 있구나. 평소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네요. 또 다른 사진들 볼까요? 어머. 아, 이것도 바꿔. 박주민. 이거 제가 할 말 되게 많은 사진이에요. 왜요? 이 박주민 의원님이 이제 서울시장 나가신다고 네. 한번 한 적이 있으셔요. 저번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이것도 끌려갔어요. 제가 여의도 걸어가다가 네. 이제 좀 캠프로 오세요를 끌려갔어요. 아 원래 약속을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아니고. 네네.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 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렌즈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렌즈를 하나 샀어요. 네. 무려 400만 원을. 세상에. 그 다음 날 사퇴하셨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비용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렌즈 가지고 지금도 잘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게 진짜 박주민 의원님은 포커싱이 아웃이 돼 있고 네. 이제 저 이렇게 판넬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배너. 네, 저것만 이렇게 포커싱이 딱 되어 있네요. 저게 어디더라? 그 서울 세운상가. 아 그 세운상가. 옥상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이게 대화하는. 직접 아. 대화하시는. 아, 저기 배너가 아니고 포스터군요. 포스터예요. 투명한 유리에. 유리 유리에 아우네. 붙여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박정리 의원님 이거 혹시 들으시면 그 배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400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사진 또 와 김영민 의원님이시네요. 이게 완전히 김용민 의원님 뽀시래기 시절. 이게 요번 거 아니고 네. 그 초선 때. 그렇구나.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5년 전. 김용민 의원 캠프가 저희가 무너졌어요. 왜요? 그 위에 있는 막 이렇게 사진 붙여놓고 한 간판 같은 네네네네. 거 있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떨어졌어. 무너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차도 부서지고 막 그랬던 걸 아.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SNS에 네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큰일 났다. 이제 지나가다가
또 들렀어요 거기를. 아 되게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시다. 그죠? 예,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 많이 저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진이에요. 아. 역에서 약속하고 처음 만나는 사진. 오시는데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찍으신 네,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요 날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아마 제가 다 찍었을 거예요. 아, 저게- 1차 할 때. 그래서 그 덕에 한 1년 정도 제가 법사위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다른 사진들 보면 거기 뭐 윤석열도 나오고 막 그래요. 네네. 박자 못 맞추고 있고. 박자 못 맞추고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또 작품 사진이 됐네요. 또 다른 사진 있을까요? 어머. 여기 지난 대선 때 아마 네네. 대구일 거예요, 대구. 대구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 임시 지연설 하시고 네. 두 분이 같이 포즈를 취해 주셨는데 그 너무 이쁘잖아요. 그 두 분 눈이 닮았어요. 갈매기 눈. 일단 눈웃음을 갈매기 눈 닮았어요. 그리고 대구라는 데서 저렇게 사람도 엄청 많이 왔어요, 전날. 네. 근데 대구라는 곳에선 이제 민주당 그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마치 점조직 같아요. 맞아. 가보면. 근데 네. 엄청 끈끈해 이 사람들.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고 가신 날이에요, 전날이. 그래서 그 대구 생각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우리 대구 놀러 가지도 말자 그러잖아요. 거기 계신 우리 동지들은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거든요. 그럼요. 놀러 가서 술도 사드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또 또 사진 있나요? 뭐 볼 거 있을까요? 아이고, 네. 잘 네. 봤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12.3 내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집회를 계속 해오셨으니까 네. 그 전에도 집회를 했고 그 이후에도 집회를 했는데 네. 확실히 12.3 내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분위기가 네. 사람들이 막 확 많아지거나 뭐 이러지 않았나요? 확 많아졌죠. 확 많아진 건. 그렇게 생각하세요? 작가님이 기록하시는 입장에서 확 많아졌죠. 확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분노한 사람들이 다 밖으로 좀 쏟아져 나왔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도 한 10월 11월 달부터는 계속 나가긴 했었어요. 그때는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하면서 나갔었는데 12월 3일을 기점으로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조금 냉정하게 보는데 네. 그러니까 12.3 내란 사태 이후로 시민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감동을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거지? 라고 막 의문을 품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좀 반대로 물어봐요. 네네. 대한민국에 그 민주시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있죠. 네. 그럼 내란 사태가 터지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포커싱은 사실은 거기가 아니라 저는 12.3 내란 사태가 터져서 윤석열이 독재자라는 사실이 명징해지기 전에 그 신호가 명징해지기 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왜 나왔지? 이거를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시민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르르 쏟아져 나왔던 시민들의 어떤 성격이 조금은 달라요. 그렇죠. 조금은 다른데 12.3 내란 사태 이전에 나오셨던 분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퇴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은 역사가 누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소위 개고생해가지고 그 추운 날 엄발 녹여가면서 박근혜 끌어내렸어.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정치권들이 잘해봐 하면서 맡겨놨더니 나라가 이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는다. 네. 우리는 상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존재할 거다라는 각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먼저 나오셨고 그분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우연히 촛불행동이 된 거예요. 네. 우연히. 네.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동력을 더 내세요. 동력을 더 내시면서 계속 이제 해야 될 임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우르르 그 12.3 이후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 그 상당수는 이제 탄핵됐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빠지는 경향이 그 에너지가 저는 사실 광장에서 읽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많이 전달드렸어요. 12.3 이후에 시민분들 많이 나오고 제 동생 친구들도 나오고 막 했을 때 정말 잘 모셔야 된다 이거는 진짜. 야 우리가 바라던 드디어 젊은 세대들이 나왔다. 그럼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도 이제 기성세대에 편입된 나이니까요.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후배 세대들이 나온 거를 잘 받아 안아가지고 이 3-4개월 동안 정말 잘 모시면은 야 그것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조금 실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야 사람들 많이 나와서 좋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되지? 특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생각들 고민들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파파의 목소리님, 민주당 아이유 이지은 파이팅. 작가님, 작가님 사진도 짱짱.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 앞에 저거 안 쓰면 제가 안 읽어줄까봐 아마 쓰신 것 같습니다. 깐디님께서는 촛불 2호 작가님 하트 역시 사진 짱. 아까 사진 보시면서 네 엄지척도 해주셨어요. 스프링군님 우왕 사진 너무 좋아요. 저도 12.3 이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버비슈님께서 12.3 이후에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정치에 무관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정말 20대, 30대 분들, 10대 분들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현장에서 이제 한편으로 미안한 게 뭐냐면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나오셨던 분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네. 근데 이분들도 너무 고마운 게 그 다른 분들을 앞쪽으로 앉을 수 있게 하고 본인들은 저 뒤에 어딘가에서 자리 네. 양보하고 계신 거예요. 한편으로 미안하니까 그분들 찍어드려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앞쪽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 친구들이 무슨 새로운 경각심을 가졌다면 깨어났다 이거 아니고 제가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그 대중가요 가사를 한번 쭉 봤어요. 네. 공부하듯이. 네네. 그거 다 민주주의 가사더라고요. 새로운 오. 세상을 만들고 그렇죠. 평등이고 네, 자유고 뭐 거기 다 나와요. 네네. 이 친구들은 개몽돼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개몽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개몽되었습니다. 이거 말고 개몽되었습니다. 그거 말고 원래 개몽돼 네, 있던 네,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단지 자리가 틀렸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광장에 있었고 그분들은 광장이 아닌 곳에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 12.3이 딱 나면서 이제 어떤 그게 스파크가 된 거죠. 네. 다 같은 자리로 몰려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모습에 있어서 고맙고 그때 뒤로 물러나신 매일 나오시는 분들 죄송하고 사진을 못 찍어드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분통 터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위로를 얻고 이게 연대의 힘이라는 것 같아요. 위로를 얻고 또 거기서 구호 외치고 이러면 또 희망을 보고 그러고 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겨울 내내 얼마나 힘들었어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많이 이게 힘들었어요. 4월 4일까지 갔잖아요. 진짜 막 구속 취소되기도 하고 윤석열 체포하려 그러는데 막 체포하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겨울을 보냈잖아요. 근데 정말 광장에서 많은 분들과 있어서 힘이 됐고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뭐 했냐면 하도 안 되니까 네. 내가 파면 될 때까지 술을 끊겠다. 어머. 제가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선언을 딱 하고 진짜로 끊은 끊으셨어요? 거예요. 얼마나 끊으셨어요? 될 듯 안 될 듯 한 3주 될 거예요. 될 듯 안 될 듯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지. 마지막 날 그 끝나고 그날 제가 소주 7병 먹었나? 어머 밀린 거. 4월 4일 날 예, 예. 밀린 거 다 쫙. 먹었어요 그날. 아. 근데 안 취해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그 작가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는데 거기 잠깐 첨언을 하자면은 10대, 20대인가 30대까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없다라는 그 명제는 네.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다. 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청년당원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죠. 맞아요. 예, 뭐 제가 전 이제 맞다. 제가 민주당 그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 나갈 때 사회 보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연설할 때? 아 그때 봤구나. 여러분 그때 제 연설 영상 돌려보세요. 저의 정세 인식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붙었어요? 떨어졌죠. 안 됐죠. 어쨌든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당에서 제가 우리 청년 동지들한테 계속 얘기했었던 게 너희들 정치에 관심 없다가 아니에요. 정치에 관심 없으면 왜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분들은 관심이 많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030도 정치에 관심 없다. 사실 이거는 기성세대 분들이 조금 우리 청년들을 조금 폄훼하느라고 했던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 정확히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요. 네. 부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제들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들을 하세요. 가령 환경, 네. 환경 이슈에 대해서 되게 투쟁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젠더 이슈 투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그런 활동을 연예계 쪽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파편화되어 있고 분절화되어 있는데 그게 윤석열 타도 투쟁은 전면 투쟁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자라는 사고로 넘어갔으면 좋겠었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우리 당 동지들한테 우리 이제 부분 투쟁 넘어서서 전면 투쟁 넘어갑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비단 이렇게 부분 투쟁에서 전면 투쟁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는요.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논증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사실 12.3 이전에 다른 기성세대들이 윤석열 타도하자, 윤석열 탄핵하자라고 그렇게 싸운 곳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40대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정치라는 것과 20대가 얘기할 때 정치라는 게 서로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40대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야 내가 얘기하는 정치에 너네 관심 없잖아. 이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확한 게 네. 저도 분석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네네. 전 현장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네네. 시민분들 만나서.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말하는 정치는 협의의 정치를 맞아요. 기초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정치인 누가 뭘 하고 경선이 어떻고 이거. 그렇죠. 예, 예, 예. 특히 그런데 제 아내부터 해가지고서 네, 우리 네. 여성 동지들 같은 경우는 광의의 정치를 그간 엄청나게 해왔었던 맞아요. 거예요. 예, 예. 가령 저희 아내가 그 G.O.D 팬 G.O.D인데 네. 봉사 활동부터 해가지고 막 좋은 활동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활동들 하거든요. 네, 네. 그게 그대로 이번에 광장으로 옮겨온 거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그렇군요. 고등학교 아니, 때 네. 혹시 이과였어요? 저요? 문과였을 것 같은데. 완전 저는 이과. 이과. 네. 이번에 그 저쪽 당에 그 후보님 중에 손가락님 계시잖아요. 아, 네네네. 손가락님. 손가락. 그분이 그 뉴스에서 이제 문과가 망친 나라를 이과가 세우겠다고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별걸 다 뭘 가지고 또 이렇게 갈라치기를 세상을 또 잘라요. 하고 있어. 저는 진짜. 저쪽 후보들을 보면 정말 웃긴 게 네. 이제 8명이잖아요, 8명. 네. 근데 그 중에 5명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손가락, 네. 그다음에 가발, 아, 그다음에 드럼통, 그다음에 저 또 누구 있죠? 저 순대. 안녕하십니까, 김은순대. 아, 네네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누구 있어요? 하여튼 거기 5명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위원장님 정치하셔야 된다고 여기 당방송이에요. 여기 당방송. 아니 괜찮은데. 저는 정치 안 할 거니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또 여쭙겠습니다. 구본기 대표님은 원래 현장 리포터 출신이신가요? 리포터 출신이기보다는 네네. 그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아. 예.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현장에서 계속 이제 라이브로 현장 리포터도 하시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인터뷰. 인터뷰, 그게 어떻게 방송. 된 거냐 옛날에 안진거 소장님이랑 네네네. 그 TBS 그 텔레비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너가 민생 전문가가 민생 현장에 가서 리포팅을 아. 하고 돌아와서 브리핑을 하는 코너가 있어. 네네. 그래서 이제 집회 현장에도 그걸 녹여보자라고 네. 해서 현장 인터뷰, 뭐 정확한 명칭은 구본기의 촛불 국민 속으로인데 아. 생기게 된 맥락은 정확해요. 이거예요. 광장의 주인, 이 집회의 주인은 무대에 오르는 분들이 아니라 아스팔트에 앉아 계신 시민분들이니까 시민들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낸다 이건데 굉장히 뭐랄까요?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대로 왜요? 그대로 바로 마이크를- 생방송이니까 네. 네. 그리고 어떤 바로 얘기 하실지 모르고.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요. 아. 그리고 저희 집회가 시민들의 이렇게 연대로 커졌잖아요. 네. 근데 다른 유튜버 채널들이 동시 송출을 계속해주면서 커졌어요. 아, 그렇죠. 예. 초창기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옆에 그 극우 집단들이 레리꼬를 트는 거예요. 음. 왜 그러지 했더니 옆에 그 저작권 있는 음악을 틀어가지고서 다른 그 오마이 안 TV라든지 나오게 이런 하려고? 것들의 정지를 먹이려고 아, 어머 악의적이다. 진짜 악의적이다. 그런 것들까지 감수하면서 오마이 TV라든지 막 다 연대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잘못하다가 마이크를 들였을 때 정말 화가 나신 시민분이 욕설이라도 한마디 하면은 그럼 바로 그러네. 대형 사고가 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뭐 자를 수도 없고 생방송이니까. 네. 예. 그래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이게. 예, 예. 그런데 그래도 광장의 주인은 시민의 목소리고 그것 또한 시민의 목소리니까 하자라고 해서 진행되는 코너예요. 네. 사진을 찍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네. 소리가. 그럼 말이 없거든. 우리 작가님은 카메라를 들고 정말 집회 현장 곳곳을 누비셨잖아요. 네네네.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우리 화백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박재동 화백님. 아, 박재동 화백님. 지금 큰일 났어요. 어이구. 박재동 화백님이 저를 뭐라 부르시냐면 날다람쥐라 그래요. 날다람쥐. 어느 날은 바닥에 누워 있다가 좀 있다가 저쪽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네네. 저쪽 건물 꼭대기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가 이 촛불 행동 하기 전에 몸무게가 100kg였어요.
지금은 근데 하다 보니까 79kg까지 빠진 거예요. 지금 79kg세요? 지금은 이제 한 85 정도. 아, 네네네. 아, 뭐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시면서 많이 네. 뛰어다녀야 돼. 괜찮아요. 뭐 네네네. 몸무게 다 거기서 아, 네네 맞아요. 많이 뛰어다녀야 네네.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 저도 막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나 네. 감동적인 거 말고 실생활적인 거. 네. 다이어트는 촛불이 최고다. 아, 정말로요. 네. 왜냐면 이게 행진이 있고 행진이 있고 구호 카메라를 들고 외치고. 오시면 더 좋은 게 그 네, 행진할 때 대열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가방 메고 뛰어야 되는데 네, 네. 제 가방이 한 20kg가 넘어요. 네. 그거를 메고 뛰는 거예요. 아, 20kg가 넘어요? 네. 장비가 들어있어서 네, 그렇구나. 그렇죠. 아, 장비도 있고 아까 보니까 책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항상 한 세트로 들고 꼭 뛰어야 다니시는구나. 되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비 오면 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촛불이 다이어트가 참 좋아요. 아, 그리고 작가님 사진 너무 잘 찍으시다 보니까 작가님 사진에 찍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일단 안 찍히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알아요. 이게 어떻게? 사인이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다가 이제 아셔요 사진 찍는 거.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려. 안 찍어요. 안 찍고. 왜냐면 네네. 그 의사표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찍히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러면 다 찍어 드리는데 네. 대신에 편집을 다 하진 못해요.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욕을 엄청 먹어요. 나 찍어가놓고 왜 사진 안 주냐? 너 찍었는데 왜 내 거 안 올려? 맨날 이러시는 그치, 거예요. 그치. 이게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 편집할 수가 없어요. 아, 아니 저번에 저도 찍어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딴 데서 받으셨다면서. 딴 데서 받았어요. 어디다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운 받아가지고. 운동에서 보통 올리시고 네.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아, 그러면 쫙 퍼져요. 혹시 집회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베스트 5 골라 오셨나요? 그거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올라왔죠? 골라 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진인데 네네. 이게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해일 것 같아요. 그 광화문으로 쫙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뭐 대한독립 깃발이 있는 거 보니까 친일파 핵이 많았을 그런 그럴 것 같아요. 때인 것 일본 같아요. 식민 지배 맞아요. 그런 얘기 네, 나오고 윤석열 퇴진 나오고. 근데 네. 너무 멋있게 저게 그러네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저 사람들 표정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저런 표정들 하고 거기다 이순신 장군 딱 서 계시고 아, 멋집니다. 깃발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5인 거고 여기 4위입니까? 뭐를 한번 읽어주세요라고 여기 프롬프터에 떴어요. 위원장님. 아, 네네. 네네. 아, 댓글. 가수 백자님께서 백자님 댓글 달아주셨네. 오셨어요? 네네. 이호 작가님, 구봉기 소장님, 사랑해요. 이지은 총경님도 화팅요라고. 저도 사랑합니다. 백자님, 감사합니다. 네. 세계 최고의 캐롤이잖아요. 정말 단핵이 답이다. 저번에 너무 이재명 행복해. 대표님도 그거 부르시던데. 맞아요. 부르고 막. 예. 안한님, 와우 자체 다이어트 사진 촛불 집회 나와서 사진 찍으시면 살이 빠진다. 깐디님께 저도 집회 나가서 3kg 빠졌습니다. 정말로요. 네. 베풀별님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는데도 항상 예쁘게 찍어주시는 이호 작가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 또 보고 오겠습니다. 저 사진은 행진하는 사진인가 행진하는 봐요. 사진인데 처음하고 끝이 안 보여요. 와, 그러니까 저 이제 요게 제가 20층 건물 꼭대기 위에서. 뛰어 올라가서 네, 이거를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저 앞을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뛰어다녀야 되는 건데 아. 전날 몇 명 왔죠? 저희가 언제예요, 저 때가? 전날이 한 10만이 넘는 때가 왔을 텐데 아무튼 저 행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끝이 없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저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쪽 집회 특징이 말썽이 안 생기잖아요. 비폭력적이잖아요. 네. 때로는 제가 좀 폭력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완전 있어요. 비폭력이죠. 실제로. 근데 크리스탈님께서 우와 그림 같아 보입니다. 예술이네요. 정말 예술이네요. 네, 우리 네. 크리스탈님이 저 멀리 진주인가? 하여튼 경상도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거제. 근데 강원도. 어제 4.16 그 세월호 행사에도 올라갔다 가셨어요. 아. 박수. 박수.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국민이 저 비 올 때네요. 비올 때. 윤 당장 내려와. 네,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저 비가 오는데 사람들 표정은 엄청 밝아요. 밝아요. 네, 그 가운데서 와 이렇게 비 맞으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네네네. 가장 가운데. 비를 가장 느끼시는 가운데. 분이잖아요. 네. 저분하고 제가 어저께 소주를 먹었거든요. 아, 그 인천의 남영희 위원장님 네. 그 지역구에 지역구에 계시는 분. 아. 네, 그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어머, 저분은 요게 이제 12.3 내란 네. 그 개헌 때 그때 그 앞에서 이제
계엄 철폐하라 뭐 이러면서 외치는 네, 회사당 표정에서 정말.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표정에 보면 눈물도 놀람, 있고 분노, 슬픔. 분노도 있고. 네, 진짜. 네. 그래서 전날 그 이제 많은 사진 찍었어요. 사실은 그날 전날 사진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동영상이었어요. 네. 헬기가 막 가고 있는. 그래서 저도 그 굉장히 화나더라고요. 그게.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노를 다 담아놓은 듯한 사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자, 안하님께서 멋지다. 작가가 그냥 작가가 아니네요. 스프링 군님께서 사진에서도 넘치는 에너지, 열정이 느껴져요. 하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전 불인가요? 네, 멜레쿠시님께서 응원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 아 멜렉님이 멜레쿠니, 어. 멜레쿠시님. 저 어디서 오셨냐면 터키에서 오셨어요. 아, 네, 지금 멜레쿠시님. 외대인가에서 반갑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아, 네, 네. 아주 여러 가지 언어를 잘하시고 아. 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도 빨리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이은미 가수님. 이게 언제인지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옆에 보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 맞네요. 이재명 그 대표님 밑에 계시고. 저는 저 뒤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날 이제 그 제가 저 사진에서 이은미 가수님이 너무 멋있어요가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 옆에 있는 의원들이 가수를 쳐다보는 그 눈. 근데 너무 순진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진짜 팬이 막 쳐다보는 듯한 막 그런 거예요. 그 뒤에 왼쪽 뒤에 보면 강유정 의원님 보이죠? 네. 두 손 모으고 맞아, 막 맞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계세요. 막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저는 항상 이 주변의 시선이 굉장히 예뻐요. 네. 그런 걸 자주 보거든요. 근데 우리 이 대표님 애써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약간 내 걸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고는 싶은데 얼굴 확 돌려서 보지는 못하시고 눈만 이렇게 하면서 보시는 사실은 모습. 이은미 가수님이 지난번 대선 때도 네. 그 우리 대표님이 송파에서 이제 그 하실 때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 가서 유세. 유세, 하실 지지 유세. 때 네. 그때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아, 노래는 안 하셨고 그때 이제 연설하고 내려가시고 하셨는데 네.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김대락 김동삼 독립투사 후손님께서는 집회 참여한 우리 모두 독립운동가 같아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30분이 후다닥 지나가서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오늘 넘었습니다. 3시간 방송이 아니고요. 3시간 방송 다음번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입장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진화하는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선거 때만 그 주권을 행사하는 잠든 민주주의였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항시적으로 매일같이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깨어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그 한가운데 있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오래 싸웠잖아요. 1차 촛불 혁명의 그 이후에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정부 수립되면은 우리 광장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 명령 잘 받드는 정부 됐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우리 계속 광장에서 힘냈으면 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시민의 언어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걸 꼭 보고 싶고요.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국민으로 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아니요, 우리 아까 댓글 보니까 그 영어 발음 엄청 좋으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바이바이. 바이. 바이바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기습적으로 자행된 월권적 헌법재판관 알박기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인데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했던 한덕수 대행이 갑자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윤석열의 친구이자 내란 세력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박아놓고
이를 통해 자신은 보수의 새로운 대선 주자가 되려는 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꿈 깨십시오. 하라는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은 안해서위원, 하지 말라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은 해서위원, 내란 대통령의 총리답게 따따블 위헌 총리 한덕수는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고 사퇴하십시오. 팩트 하이킥이었습니다. 네, 내란 잔불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또 실패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내란 형사법정에서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내란, 범인을 검거하는 듯한 끈기와 집요함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이때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계시죠. 경찰 출신. 네, 유사명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삼 총장입니다. 네, 유사명 위원장님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M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MTV가 개국이 된다는 말을 우리 장경태 시당 위원장한테 들었는데 그 진행자로 또 우리 이지연 존경하는 우리 지연 경무관님이 진행하신다 해서 언제 한번 불러주나 했는데 오늘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어제 먼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노심초사를 했죠. 지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자주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끔찍하게 놀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그렇지 않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래 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한덕수 대행이 한 건 아니죠. 그 뒤에 누군가 있는데 누구의 네. 사주에 못 이겨서 이제 했을 것이다. 그 대상자 중에 이완규 그 네. 법제처장을 법제처장. 보면 그분은 윤석열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경찰국 사퇴할 때도 와서 빌런 역할을 했죠. 네. 마치 경찰국을 설치해도 좋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해도 당연한 것처럼 그래 말씀했던 그분이고 또 내란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12월 4일에도 와서 대책회의를 한 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분은 문제가 많은 분인데 네, 소위 안가회동 했던 4인방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을 의혹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또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경찰에서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총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10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경호처가 이 집행을 막을 권한이 있나요? 경호처가 막은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네. 됩니다. 그 김성훈 일당 몇 명 안 되는 일당. 김성훈이 네, 네. 어제 이제 김성훈이 연판장 사태로 경호차장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에 관한 건인데 그 연판장에 거기 보면 경호차장은 더 이상 권한 행사하지 말고 사퇴하라 그런 말이 있어서 그 김성훈 차장이 이제 그 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연판장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이제 물러나겠다. 물러나 4월 말에 물러나고 물러갈 때까지는 이제 권한 행사 안 하겠다 그런 선언을 해놓으니까 우리 지금 마음이 급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그러면 권한 행사를 안 한다 하니까 우리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막지 않을 않겠구나. 것이다. 이 지금 증거가 계속 일실되고 증거가 소실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급한 마음에 네. 김성훈이가 사퇴하고 물러서지는 않았지만 권한 행사 안 한다는 그 말을 믿고 네. 갔는데 지금 김성훈이가 막은 거죠. 권한 행사를 하고 막힌 거예요. 법적으로는 제가 해석하는 법적으로는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관리자나 대표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또 뭐 국가 뭐 중요한 이익에 대해서 안 할 수 없다 하는데 없다라고. 그거는 네. 그 사람 문제고 우리 경찰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태는 아닌 거라고 해서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김성원 처장은 사퇴하면 사퇴하는 거지 왜 4월 말까지 있다가 가겠다고 하는 건지 또 잘 모릅니까? 모르겠어요. 네, 왜요? 월급 더 받아야지. 아, 월급 그때까지 받고 가려고 4월까지 나는 받고 가겠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월 말까지 해야지 뭐 몇 년을 채우는 거 아닌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지다 보면 정말 나중에 압수를 하더라도 그 증거가 이미 다 필요 없게 된 거 아닌가? 이미 다 인멸을 해가지고 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그런데 포렌식을 통해서 삭제한 걸 지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김성훈 일당들은 이제 증거를 삭제하라 지시를 해서 비아폰 서버에 대한 삭제 지시를 했는데 네. 그 서버 담당자는 이제 그런 곳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 있게 해서 그 거부했죠. 사람들이 무슨 조치를 거부를 하기도 하고 네네.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덮어 써지는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놨었길 바래요. 아, 네. 우리의 희망인 거죠. 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참 결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찰은 좀 이제 부끄럽지만 인사를 또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박기 인사도 하고 했는데 경호처에서는 김성원 처장이 이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인사 못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삭제하라고 했더니 비아폰 서버 삭제 못한다라고 반발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정말 초유의 사태 이렇게 연판장을 돌려가면서 너 사퇴해라고까지 했는데 참 대단하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네. 보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단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경찰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죠. 경찰국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정치적으로 지휘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신 분이 바로 이제 유사명 당시 총경님이셨죠. 뭐 사회자님은 떠시고요. 저는 이제 행동대장으로 그래서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7일 동안 물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28톤을 썼다는데 뭐 했을까요? 그 윤건이가 하는 일들은 모든 것이 다 상상 이상이었죠. 그렇죠. 네. 윤석열이 구태타 한 것도 그렇고 입틀막을 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네, 상상 네. 이상의 사건이었고 윤석열 그 도주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도주 사건. 네, 그렇죠. 그 구속 취소로 도주한 이런 것도 역대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운용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70년 만에 처음 해방 이래 처음.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그걸 상상을 못했듯이 네. 지금 뭔가 물을 228톤을 썼는데 그 어디에 썼는지는 지나가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보통 사람의 상상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을까? 저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혹시 자기가 떠나기 전에 물을 막 흘려가지고 뭐 나쁜 기운을 빠져나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술적 의미에서 또 물을 또 막 그렇게 흘려버린 거 아니 아니에요? 나쁜 기운이 안 빠져나가고로 해야죠. 다음 쓰는 아, 그래요? 사람한테 물 먹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로서 또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박기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김현수 박현수 네네. 박현수 서울청장이 이 서울청은 그 광수단 등에서 수사 부대가 대부분 내란 사건의 실제적인 수사를 하는 게 국수본이지만 국수본에서 실제로 이제 역할을 하는 거는 서울청 많은 수사 인원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 내란 수사를 지금 직접 관장하고 있는 서울청의 지휘권을 내란에 협조하고 그 내란 잔당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박현수를 임명한 것은 내란 사건 수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지금 새 정권이 들어올 때까지는 내란 사건이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그 내란 일당들에게 좀 불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우려스럽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뭐 내란 특검이 이제 통과가 돼서 정말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의 형사 재판도 지금 이제 촬영이 불어돼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그 뻔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뭐 하는 거기서 갑질
거의 갑질을 했더라고요. 정말 본인이 93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공소장이 뭐 난잡하네, 재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네, 본인이 무슨 거기서 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 공소장에 대한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아직도 검찰총장이다 이런 그런 것 착각이 아직 같아요. 남아 있고 네네. 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아직도 파면된 사실에 대한 인지 부조가 자기가 아직 인지부조화. 대통령인지 네네. 피고인인지 모르는 것 같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파면되고 퇴거해서 아크로비스타 가서 내가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선 행사를 했습니다. 개선 쇼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재판부도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다 이제 뭐 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공개로 지하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했고, 또 이명박 박근혜 때는 또 다 사진 촬영을 허가를 했었는데 사진 촬영도 지금 불허를 한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93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멈추게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특혜인 것 같고, 또 여기서 계속해서 특혜로 이어질까봐 또 예. 걱정이 되는데. 그 이전의 특혜도 기억하셔야죠.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재판장으로 있는데 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탈옥시킨 그분 아닙니까? 그렇죠. 구속 취소한 사람입니다. 구속을 취소하고 그것도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건 정말 그 창의적인 아주 그 핑계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을 제가 그때 그 집회에 나가서는 윤석열이 날로 먹었다 그랬는데 네네.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 지금 구속 일자 계산해서 윤석열이만 날로 먹었다고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특혜를 주는 이 지금 지기현 판사 이분이 지금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직업을 물어보는데 윤석열이가 무직인데 전직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본인이 묻고 본인이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형사소송법상의 이제 제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기피 신청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니까 검찰이 해야 되죠. 검찰이 해야죠. 그럼 원고가 해야 되는데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기피 신청도 지난번 탈옥 사건에서처럼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뭐 구속을 취소하니까 즉시 한 거를 포기하는 검찰하고 딴따위가 됐듯이 네. 이 지금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똑같이 안 하고 있다. 이 검찰의 이제 이 불이행으로 기피 신청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남은 방법이 뭐냐? 네. 스스로 회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어떻게 회피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 모 방송에 가니까 대법원장한테 이야기해서 그 재판관을 바꿔주라 하는데 진행되는 재판이 마음 안 든다고 대법원장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회피하게 하느냐? 자기가 해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회피할 수밖에 없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피해야 해피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앞서 진행된 거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으로 봐서 이거 끝나고 나서 이 탄핵이 누가 봐도 명백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피해서 회피한 결과를 하려 그러면 회피, 본인이 스스로 이거 하는 게 부적정하다 하고 이거 재판을 이제 회피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피해야 해피하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선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힘이 각각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국힘은 이번 대선 경선 레이스에 각종 흥행 요소들을 섞어서 예능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정말 국민 앞에 참여하고 반성하고 무릎 꿇고 정말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해도 부족할 판에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자 뺏기, MBTI, 밸런스 게임 이런 거 해서 예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요. 국민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난번 그 비상기업 내란으로 해서 막 그냥 대한민국이 망신이고 나라 망할까 싶었다가 겨우 파면으로 살아 돌아와 나라가 이제 회생이 됐는데 그런 나라에서 석고대작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랍니다. 석고대죄. 석고대죄. 맞아요. 가만히 앉아서 죄를 기다린다. 이게 석고대죄인데. 그러고 국민의힘 그 당은 당규에 있는 걸로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들이 이 원인이 돼서 선거를 조기 대선을 하는 이런 선거에 보궐선거나 네. 이 보궐선거 이번 그 조기 대선은 보궐은 아니에요. 조기 대선이 뿌리고 풀 그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궐은 아닌데 이런 선거에서는 그 후보를 내지 않는다. 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 진짜 제대로 된 공당이라 하면 내지 후보를 말아야죠. 내지 말거나 네. 그 하더라도 엄숙한 태도를 보여야 그렇죠.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네, 댓글 또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문헌교님께서 직위원 심우정 즉시 탄핵하고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파파의 목소리님께서는 판사 교체 안 되나요? 이러다 윤석열 무죄될까봐 두렵습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산타님께서는 이재은 위원장님 방송이 쏙쏙 들어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대락, 김동삼 독립투사 후손님께서는 내란 잔불 정말 꼭 필요합니다. 잔불 정리 꼭 필요합니다. 네,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요라고 하셨고요. 스프링 군님께서는 경찰 출신 두 분 이렇게 함께 보니 너무 든든합니다. 니키소니 시닝진님, 네, 두 분 닫고 23대 국회의원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 얘기하시니까 또 이제 약간 마음 아픈 이야기를 또 하자면 어제 국힘이 11명 중 8명의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위원장님이 계시는 지역위원장으로 계시는 동작을의 국회의원인 국힘 나경원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란 방조 오관왕 아니겠습니까? 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탄핵 소추 결의 반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반발, 구속된 윤석열 구치소 면회, 진짜 다 했네요. 파면된 윤석열과 관저에서 면담, 예. 와 최고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 국민의힘에 좀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오관왕을 차지한 분은 그 기록이죠.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혹시 이제 그 권력에 부스러기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구들의 이제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 나경원 의원이 그 윤석열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출산 맞아요. 부위원장 하다가 파면 내듯이 네, 바로 잘렸죠. 바로 잘렸습니다. 네. 사표를 냈는데도 그 사표를 수리 안 수리 하고, 안 하고. 잘랐어요. 맞아요. 그런 모욕을 준 맞아요. 윤석열한테 지금 이렇게 오관왕으로 해갖고 이래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이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과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자기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죠. 지금 나경원 후보죠.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이고 좀 있으면 당 대표 떨어지면 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올 것이고 또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후보에 나올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극우의 표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군요. 더구나 또 이번에 개인 SNS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그런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일베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준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그 과학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저렇게 말한다고 다 믿을 게 아니에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했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네. 그 사진을 제가 뉘앙스를 볼 때 들어간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작된 사진이다. 사실의 판단은 조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없지만 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지만 들어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진의 진위는 확인이 필요하다. 드럼통 하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번 한 좀 됐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 유류비를 몇 천만 2년간 5,700만 원어치 맞아요. 유류비를 청구를 해서 깡을 네네. 좀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사용했던 드럼통인가? 5,700만 원이면 저런 5,700만 원어치. 드럼통이 네. 몇 개나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때 사용했을 수도 있을
그때 보관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굴복도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분이 굴복 전문이었잖아요. 지난번에 굴복 전문. 방금 이야기했는데 당 대표 나갔는데 그 윤석열이 그 출마하지 마 하니까 굴갱하고 이제 네, 굴복을 네.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네, 잘린 네. 이 사람이 자기가 굴복을 그 전 국민 앞에서 보여준 사람이 윤석열한테는 굴복해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굴복하지 않겠다. 아, 굴복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딱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다 틀린 말이네. 드럼통은 본인이 2년간 5,700만 원어치 지출한 기름 넣을 때 필요한 드럼통인 것 같고 들어갈지언정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확인이 안 되고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굴복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당 소상공인 위원장이시잖아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들어졌는데 소상공인 위원장으로서 직접 보고 들은 현장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간다는 느낌보다는 그 죽지 못해서 버틴다 이런 컨셉이에요. 제가 시장을 돌면서 시장 상인들한테 인사해도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 소상공인 서울시당 민주당 서울시당 소상공인 발대식에 우리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네. CPR 퍼포먼스를 했어요. 소상공인이 죽어가고 있다. 아, 그래서 CPR 을 응급 해야 처방이 필요하다. 응급 CPR 세 종류의 CPR을 했는데 네. 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CPR을 실시하세요 하니까 팍팍 하니까 네. 살아났어. 기별이 없어요. 아, 기별 없어. 그거. 그래서 이거를 지역 화폐로 이렇게 한번 발행해 보자 하는 네. CPR 하니까 조금 움직이게 살아났어.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추경을 때려 부어서 네, 네. 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했다. 그때 이제 살아나는 벌떡? 식으로 네. 벌떡 일어나서 아, 소상공인이 살아났다. 소상공인은 지금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할 자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강하게 해서 국민들을 죽어가는 국민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경제를 폭망시키는 친위 쿠데타를 해서 네. 어렵게 하고 또 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라는 분은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상황에 베팅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국채에다가 베팅을 그러니까 국채를 샀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질 때 이제 돈을 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경제를 올라갈 살려야 되는 네.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쪽에 베팅을 걸면 자기가 어떤 쪽으로 일을 하겠어요? 안 자기가 좋아지는 돈 쪽으로 벌려고 하죠. 하겠지. 그렇죠. 이런 아.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맞습니다. 심지어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는 뭐 이렇게 힘든 거는 소상공인이 힘든 거는 그들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참 기가 막히는 소리죠. 그렇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 망정 윤석열 정권에서 자화자찬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가진 자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 변하는 사회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너들은 적응을 니네가 못해서 잘못한 너 거야. 책임이야.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아, 정말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지고 벌써 4시가 넘었는데요. 네, 스프링 군님께서 나경원 진짜 뻔뻔해요. 대선 출마라니. 네, 라고 말씀하셨고 김대락 네, 님께서도 반드시 다음에 동작을 해서 이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님께서는 밀양 당원분이 계산해 봤는데 5,700만 원이면 드럼통 200리터 173개 값이래요. 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라면 이 길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M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M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위대한 우리 국민이 해냈습니다. 윤석열을 5년 임기에서 지금 3년 단축을 하고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파면 결정이 되는 날 MBC 스튜디오에 있으면서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만세를 불렀는데 이렇게 성공했듯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눈을 부릅뜨시고 함께 뜻을 하고 행동을 함께 하시면 조만간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 현미경은 유사명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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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